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급여 투명화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애플, 구글, 메타 등 이런 실리콘밸리 이 빅테크 기업들의 연봉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애플이 최대 4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4억 8천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4천만 원이네요. 월급이 최대 4천만 원입니다.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까지. 그렇다면 월가에 이 주식 관련 이 종사자들에 비하면 월급이 적은 거네요. 거기는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주요 엔지니어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억 원 이상이면 보통 월급이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6일 CNBC 경제방송과 정보기술 전문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에 따라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지난 1일부터 채용 공고에 직종과 직무에 따른 연봉의 상하한선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플 엔지니어 매니저의 연봉은 22만 9천 달러부터 37만 8천 달러. 이러면 또 감이 안 오죠? 환산을 해보면 2억 9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그럼 보통 한 달 한 3천만 원. 그렇다면 1년이면 3,600만 원 아닙니까? 평균 정도 3천만 원. 애플 엔지니어 매니저는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또 디스플레이 경력 기술자의 연봉은 약 1억 1,4천에서 2억 6천만 원. 그러면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월급이. 와이파이 품질 관리 신입 엔지니어는 연봉이 1억 4천에서 2억 2천 정도 받습니다. 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리자에게 연간 2억 6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한 2,500만 원 이상이죠. 또 법무부 실장에게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머신러닝과 관련한 데이터 과학자에게는 약 2억 5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연봉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주들 대기업들이 보통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기본이니까 미국의 월급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빅테크주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콘텐츠 디자인 디렉터 구인 광고에서 연봉 범위가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한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월급이. 아마존의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약 2억 8천에서 3억 8천의 연봉을 받습니다. 빅테크의 연봉 정보를 모은 사이트예요. 거기에 따르면 직종별 평균 최대 연봉은 데이터 과학자가 2억 7,600만 원,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2억 5,200만 원, 제품 매니저가 2억 4,800만 원, 제품 디자이너 약 2억 3,700만 원 정도 순이었습니다. CNBC 방송은 급여 투명화법의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기업들이 연봉 상하한선 범위를 최대 10배까지 벌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본 급여에 추가 수당 등을 포함하는 총 급여 개념으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최소 9만 달러, 1억 1천만 원에서 최대 90만 달러, 11억 3천만 원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범위가 최대 한 10배 정도 되죠? 1억 1천에서 11억 3천만 원이면. 또 본사는 텍사스주에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테슬라도 프로그램 매니저의 연봉을 약 6,8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이 새로운 법은 회사나 고용주가 급여 외 주식, 스탁옵션 및 각종 혜택이나 상여에 대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허점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면 특히 요즘에 여의도 증권업계에 희망 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불황에 부동산 시장까지 악화가 되면서 국내 증권회사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연초 증권사들은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긴축 경영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일까지 10년 이상 근무자 중에 만 4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 급여의 최대 24개월에 더해서 최대 8천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5년의 학자금 지원, 전직 지원 직원들을 위한 3개월 유급휴직급여, 전직 지원 교육 등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장기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하고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증권사들이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KB증권도 지난해 말에 만 40세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모집해서 총 7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잇따라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이유는 증시 부진과 금리 인상에 따른 영머니 무브 등으로 위탁수수료 수입이 급격히 줄었고, 또 투자은행 부문의 부진, 레고랜드발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실적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증권사 중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경신하는 곳이 없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정보업체예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어요. 9,7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20% 줄어든 9,470억 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3% 줄여든 8,644억, 삼성증권은 47% 감소한 6,954억 원. 이렇게 올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환경에서 전년 대비 금융권 내 신용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 환경에 보다 민감한 증권업황 역시 추가 악화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앞으로 사람이 일하는 수많은 분야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노동직뿐만이 아니라 고급 지식을 가진 사무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들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디 우리나라뿐입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몇천 명, 10,000명 이상 인원 감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억소리 나는 이 연봉 받는 사람들도 인원 감축의 여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또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또 그동안 없었던 새로 시작하는 일자리가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일자리에 대해 이런 뉴스도 나온다고 또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국내 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죠. 자기가 하는 일에 진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느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번 한 해 큰 하락장이 있어서인 이유도 있지만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이 스마트해졌지 않습니까? 예전에 돈을 모르는 문맹 말씀드렸죠? 바로 돈맹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조금만 공부하면 주식시장에 관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